대종경 제3 수행품 10장 보겠습니다. 짧은데요. 읽어볼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에 신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에 준비가 없으면 이를 당하여 창왕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에 신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전체적 맥락은 뭐냐면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 구조잖아요. 이 언어 구조가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한번 볼게요.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 있을 때는 항상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라고 이랬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보통 받아들여지죠? 일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해라. 자, 일 없을 때에는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일 없을 때에 다음에 할 것을 미리 연마해라. 이렇게 생각하죠. 첫 번째. 그죠? 일 없을 때에 그때 당해서 그 일 하지 말고 다음에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연마해라.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을 많이 하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좀 추가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일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이 무엇냐. 이 있을 때 준비할 게 뭘까요? 일 없을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3대력을 준비해야죠. 일 없을 때 항상 그 마음 공부를 미리 해야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행품이니까. 그 해석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 어떤 것이 진짜 대종사님의 의도였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 법문에다가 어떠한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일 없을 때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걸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미리 생각해서 미리 생각해서 준비하고 만약에 할 것이 지금은 아니지만 저기 할 것이 다음에 있다면 그걸 미리 연마해서 잘할 수 있도록 생각해라. 이제 그것도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항상 일 없을 때 준비해야 될 것은 3대력이다. 그러니까는 대종사께서 앞에 전제했을 때 정할 때 뭐 해야 하냐 그러면 경전, 연불, 좌선, 경전 뭐 이런 거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저축 3대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축 3대력. 그러니까는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쌍짜리도 그때 챙기고 또는 그때의 일에 당해서 내가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의 차원에서 이 법문을 해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막상 일이 있을 때에는 일 없을 때의 신경을 가져라 이 말은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지금 12의 상황이 일이라고 하는 건 12회잖아요. 그 12의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는데 12에 끌리지 않는 그 일심의 자리를 챙겨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가 되나요? 너무 무리가 되는 해석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일이 없을 때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12회를 이름이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일 그러면 무슨 사업, 돈 버는 거 뭐 이런 것을 일이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그걸 그 일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12회니까 12회가 지금 없을 때에는 12회에 대한 연마도 하고 또는 12회에 끌리지 않는 연마도 하고 미리 분석해가지고 판단도 하고 해서 3대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일에 당했을 때는
그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임해서 일 없을 때의 신경을 가져라. 요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무리가 되나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조금 더 얘기 좀 나눠보시죠. 그 다음에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이를 당하여 창황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건 뭐예요? 창황전도라는 게 너무 다급해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거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창황전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없을 때,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은 제대로 판단이 안 되죠. 청정한 마음도 놓쳐버리죠. 시비회가 미리 판단이 안 됐으니까 갈팡질팡하겠죠. 그 다음에 정의부리도 우리가 또 제대로 정의부리에 끌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옳고 그름 막 이런 데 끌려가지고 정의부리도 판단이 안 된 데다가 실제로 끌려서 왔다 갔다 해버리죠. 예. 그러니까는 미리 준비가 없으면, 공부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비에 대한 판단들도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정의부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역량도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일을 당했을 때 창황전도한다. 예. 너무 다급하고 어쩔 줄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지지 못하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된다. 분별성과 주착심에 이 강한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 닥치면 항상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편착심이 생기면 그것은 광대무량하지 않은 마음을 편착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국의 얽매인 자기 정도 수준, 딱 자기의 이해 정도 수준, 자기의 이익, 요 정도 수준에서 그 아주 작은 판의 얽매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없을 때의 신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뭐 한가하고 넉넉한 신경 정도가 아니고 광대무량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죠. 그게 일 없을 때의 신경이죠. 그리고 일 없을 때 그 광대무량하고 편착심이 없는 그 마음이 일 있을 때에도 유지가 되어야 거꾸로 바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는 이 수행품 10장의 말씀을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일 그러면 12예로 해석을 안 해요. 일 그러면은 돈 버는고 뭐 밖에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것을 주로 일 그러면 딱 그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제가 깰라고 많은 말을 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또 말을 하게 되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에 밝혀주신 대로 인간의 시비이해를 이루며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그러한 인간의 시비이해를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마해야 되고 실제로 그거 닥쳤을 때 그 일원상의 자리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야지 창황전도함을 면하게 되겠죠. 또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은 3대력의 힘으로 모든 인간의 시비의 문제는 결국 3대력의 역량으로 극복해 가는 거니까. 일이라고 하는 상황은 시비의 상황이고 시비에 있기 전에 해야 될 것은 결국 3대력 양성. 일이 당해가지고 시비의 상황에 당셔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결국은 3대력을 활용하는 일이잖아요. 3대력은 결국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 전에도 이론상이요, 일 후에도 이론상이다. 일 중간에도 이론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수행품에 나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돈 벌고 뭐 하고 하는 미리 연구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돈 잘 벌자 이런 식의 해석으로 이 본문을 할 게 아니라 3대력 양성의 관점에서 수행품 10장을 해석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일.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3대력으로 완성해 가는 거죠. 일의 온전함은. 판국이 얽매였다는 말 딱 들어도 벌써 이거 편착심하고 분별성과 주착심 또는 편착심하고 관계되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네.
창왕전도 한다는 것은, 아, 이것이 수양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냥 들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심경, 이렇게 표현하죠. 심경. 또 심경이라는 말 들으면, 아, 이거, 일 없을 때 심경이라는 게 결국은 12해를 초월한 심경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말들 보통 선거에서도 많이 해요. 그, 뭐, 그, 일 없다. 이 말은 깨달음의 경지를 보통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없는 그 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들으면 되게 평범한 말이지만 이게 사실은 깨달음의 경지, 배움 없는 자리,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무의도인, 어, 뭐, 어, 아무튼 일 없다라고 하는 표현, 또는 한가하다, 또는 저기 뭐야, 고요하다. 그때의 심경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정신수양의 경지예요. 예. 그게 다 깨달음의 경지의 그 다른 표현들입니다. 평범한 말로 쓰면은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또 그럴싸한 어로를 쓰면은 뭔가 더 있어 보이지만, 사실 한가할 때의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자리를 말해요. 그 앞에 그러면 12회를 초월한 마음이지 뭐겠어요, 그게. 네,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우리는 너무 속세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안목에서 자기 처해진 대로. 예전에 어느 교당에서 제가 부교무 근무할 때 이게 좀 젊은 교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법회 끝나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교전을 펴놓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 한마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거기 다 똑똑한 분들 앉아 있거든요. 다 많이 배운 분들, 교수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의 해석을 보고 있으면은 좀 당황스러워. 그래서 내가 짬밥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말은 못했지만, 당황스러워. 왜냐면 너무나 자기중심의 해석을, 자기 예화를 들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 본문의 본질이 너무 이렇게 격화돼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견해가, 원래 이 정도의 견해를 말하는 본문인데, 완전히 그냥 떨어진 그냥 12의 정도 수준의 견해 정도 수준으로 모든 그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사회적 경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 내 지식,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 이거. 관계가 없어. 그거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걸 그렇게 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의 견해가 처음부터 이런 쌍의 견해, 대종사님께서 파란 고일지생렬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거, 보온의 세상과 평등의 세상과 이런 그러한 기본적 정전에서 밝혀주신 여러 가지 그런 입각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그러한 표준이 되는 그러한 어떤 기반들. 그것이 형성이 깔끔하게 탄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문을 자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대전제가 이론성을 모르는 본문 해석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글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책 사보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깨달은 분이라고 하는 전제로 글을 본다면 일상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아니죠. 그분은 일상이 다 깨달음인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일상을 깨달음으로 보는 안목에서 나오는 일상을 그냥 일상으로 봐버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해, 하여튼,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그거잖아, 일. 제발 일을 돈 벌고 먹고 사는 걸로 해석하지 좀 마라. 왜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석을 하냐. 12회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정전에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일이에요. 이롭고 해로움을 따지는데 그것도 자리타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지 내 이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뭘라고 수행해. 그건 자기 이로운 건 개도 알아요. 소도 알고.
삼척 동자도 알아, 그런 거. 뭐가 자기한테 이런 건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일과, 그 12이해를 갖다가 해석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12이해라고 생각도 안 할 뿐더러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맨날 그냥 세속적 이익만을 중심으로 일을 바라볼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바라봤다 하더라도 12이해가 온전하지가 않아. 그 견해가. 전제가 이론상이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는 기초가 너무 중요해. 기초가. 항상.